시장 상황 점검해 볼게요. 1시 30분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희 사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황실에 저희가 들어왔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 사이렌 소리에 너무 놀란다라고 하셔서 오늘부터는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놀랐습니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오늘 1시 30분 상황실에서는 어떤 종목을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정말 거침없이 신고가. 요즘 대형주 안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SK하이닉스는 정말 호황 시절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하던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뭐 그 하나금투. 네. 하나금투에서 이제 16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뭐 얘기는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트리거가 된 거는 대만 마이크론 공장이 이제 1시간 정전? 뭐 1시간 정전이 뭐 별거냐라고 얘기하지만 잘못하면 1시간 정전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생산량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반도체 공정 자체가 중간에 한번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량이 한 9%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체 시장에 공급되는 디램의 9%가 생산이 늦어진다라고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디램 가격이 내년 1분기부터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를 개연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1분기 디램 가격은 한 4% 이상 오를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들어서 PBR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한 건데 네. 이제 뭐 사실은 PBR이면 청산 가치죠. 청산 가치를 대입을 했을 때 예전에 삼성전기가 MLCC 수급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MLCC 가격이 올라갈 때 거의 한 1.8배수까지 올랐습니다. 예, PBR 기준으로. 근데 이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PBR 한 200까지는 충분히 2배까지는 가능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근거는 뭐 경쟁사들이 대부분 PBR 한 2배, 1.8배에서 2배 사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현재는 얼마 구간이냐라고 봤을 때 1.36배 구간이다 보면 앞으로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해서 PBR 2배로 계산했을 때 16만 원이다라고 얘기해서 16만 원을 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이제 낸드는 얼마나 잘 쌓아 올리느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업계 최고층인 176단의 4D 낸드를 개발했다. 마이크론과 이제 동등한 수준의 4D 낸드의 기술을 말한 건데 또 한 번 내년 실적에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에 이 역시도 영향을 줄까요? 낸드 부분? 근데 뭐 낸드 쪽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사실은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이제 중국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사실은 한 3, 4위 안으로 접어들었죠. 한 3위권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뭐 성장의 동력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낸드 쪽은 가격은 그닥 그렇게 디램만큼 올라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낸드는 지금 증설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설을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디램은 뭐 1, 2, 3등 업체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낸드는 아직까지 1, 2, 3등이 굉장히 막 박빙의 싸움, 특히 2, 3등은 박빙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 3, 4등이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증설 이슈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가격은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낸드 쪽에 장비나 뭐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낸드가 주력인 회사들은 조금 낸드 쪽은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력인 디램 가격의 상승이 이제 하이닉스는 주로 매출이 거기서 나오고 낸드는 추가 플러스 알파로 다음 먹거리로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리 잘 해주셨어요. 지금 SK하이닉스의 기대주는 이제 디램 쪽 메모리가 갖고 있고 낸드는 추후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 역시도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를 11월에 매수하신 분들은 요즘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저도 참 부럽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까지 또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상승할 때도 뭐 1%도 아니에요. 3%, 8%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언제 팔까요? 전략 세워주세요. 보통 이제 대형주가 상승을 하면 길게는 6개월, 짧으면 3개월까지도 상승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안에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뭐 스타트를 좀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 전략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갖고 계셔도.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상담을 많이 받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대형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불안해하세요.
언제 빠질지 모를 것 같아서 자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매도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직은 더 갖고 가셔야 되고 연초까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PBR 2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PBR 한 1.8배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14만 원 중반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가를 한 14만 원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셨다가 그 무렵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업황이나 이런 동향을 보시고 고민을 그 당시 또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 14만 원 제시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자 SK하이닉스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녹십자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잖아요. 혈장 치료로 중증 환자가 치료됐다. 다른 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었는데 혈장 치료로 치료가 된 거거든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녹십자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저도 그 뉴스를 쭉 주말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뉴스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던 뉴스였는데 네. 사실 저는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70대 남성 환자가 20여일간 투여를 받았는데 중증 환자였죠. 맞아요. 중증 중증이라는 건 환자였어요. 결국에 이제 뭐 장기로 이미 전이가 돼서 염증이 생겼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됐다는 부분에서 완치됐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히려 이제 지금 중증 환자들한테 희망 사항이다라고 희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렘데시빌이라든지 덱사메타손이라든지 뭐 이미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렘데시빌이나 덱사메타손 같은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약들은 중증 환자들한테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뭐 한 명이지만 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셀트리온의 트리거가 돼서 지금 더 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녹십자는 뉴스 후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지금 셀트리온 40만 원 들어갔다. 정말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쳤다. 막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 상황실에서 말고 잠시 후에 집중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은 녹십자에 대해서 너무 시장의 분위기가 셀트리온 쪽으로 쏠려서 생각보다 더뎠다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혈장 모멘텀 앞으로 그래도 계속 살아 있을 텐데 어떻게 녹십자 그룹주의 주가를 움직이게 될지 가격 전략으로 이어가 볼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주식이 됐죠, 이제. 그냥 이제 좀 있으면 또 중증 환자 중에 한 명이 혈장 치료제 맞고도 괜찮아졌다라는 뉴스가 두 번째까지 나오면 사실은 더 한 번 레벨업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은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뭐 시가가 고가인 형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가 근데 문제는 성장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녹십자 그룹도 아예 얘기를 했었죠. 뭐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혈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 원료인 그 사실은 완치자의 피를 뭐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완치자 비율이 그러니까 환자가 많지 않아서 구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한계는 있어서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녹십자가 지금 올라온 거는 혈장 치료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CMO 관련돼서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네. CMO 관련해서 오히려 수주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혈장 치료제에서 또 한 번 효과가 증명됐다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뉴스에 조금 파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43만 원 정도 고점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소 아쉽지만 목표 주가 4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도 좋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RFHC를 꼽아봤는데 5G주의 연말은 어떨까? 사실 내년 상반기에 3차 랠리가 나올 것이다. 뭐 올해 너무 힘들었으니까 갈 듯 가지 못했으니까 내년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알면은 저희는 계속 버텨봐야겠네요. 5G가 한 뭐 1년 반 정도 지금 고문을 하고 있죠. 네. 예, 간다고 계속 안 가고 있는데. 차라리 희망 고문을 안 하면 모를까, 그죠? 예. 근데 뭐 애널리스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전망은 나왔는데 자꾸 미뤄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엔 5G 투자 자체가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연기되고 있는 게 작년 올 초에 많이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에 대한 얘기가 좀 논란이 많았고 우리나라가 좀 5G를 좀 빨리 열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 투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가 완벽한 5G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본격 투자 예상이다라고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오는 8일에 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미 이제 이런 경매를 하게 되고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부터 좀 올라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특히 RFHIC 같은 경우는 화웨이 피해주에서 화웨이 수혜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그러니까요.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요. 네. 화웨이의 가장 큰 피해주였어요. 통신사에서는 LG 플러스가 또 화웨이 비중이 네. 많아서 피해주로 꼽혔는데 왜 RFHIC는 피해주에서 수혜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제재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RFHIC의 매출의 대부분이 비중에는, 네. 비중이 높은 데가 화웨이였고요. 화웨이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화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분량을 계속 줄였고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RFHIC, 삼성 무선통신사업부에서 RFHIC의 그 부품을 쓰기로 하면서 오히려 이제 삼성 때문에 뭐 수혜를 받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화웨이 피해주에서 수혜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도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5G를 사용하면은 미군 배치를 재고하겠다라면서 우리를 또 압박했잖아요. 그럼 지금 뭐 통신 장비주라던가 통신주 중에서 화웨이향으로 조심해야 되는 종목은 또 뭐가 있어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LG 플러스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오히려 이런 협박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유럽이나 이런 쪽을 겨냥해서 얘기한 거가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제3세계 국가들한테 이제 압력을 넣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압력을 넣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화웨이 제재는 정권이 바뀌어도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장비나 기술에 대한 이런 뭐 방법은 다르겠지만 여전히 미국의 그 견제는 계속 이루어질 걸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RFHC 현재 4.09% 오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통신 장비주들이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RFHC 정말 내년 상반기 3차 랠리를 기다려볼까요?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제가 그 차트를 보시면 월봉을 띄워놨는데 사실은 뭐 작년에 사셨던 올해 사셨던 거의 뭐 오르고 내리고 한 게 없을 정도로 움직였죠. 되게 변동성은 컸지만 거의 3만 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4만 원을 돌파해서 뭐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기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5만 원을 뚫을 때 상황을 보고 더 추가적으로 그때 이제 목표가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기적으로 5만 원 네.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고요. 그 5만 원을 어떻게 뚫어내냐, 뚫고 나서 또 저희가 가격 전략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1시 30분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재주들의 흐름 또 좋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근데 신풍제지는 대체 왜 오르는 걸까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때 이걸 사장님 딱 찝어주셨어요. 얘네 골판지 사업 안 한다라고 했는데 마침 공시가 나와서 우리 이제 골판지 사업 안 하고 신풍제약과 이름만 비슷할 뿐 사업상 연관 관계는 없다라고 공시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22% 넘게 올랐거든요. 이유를 찾아볼래요. 뭘까요? 저도 이거를 뭐 오히려 네. 관련 있는 업종이 올라가면 네. 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풍제지는 사실 백판지를 주로 만들던 회사였고요. 그 사업도 접겠다고 지금 이미 9월 달에 공시를 했는데 그 사업마저 예, 접겠다고 했고 지금은 제지 사업보다는 다른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적도 지금 적자 상태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뭐 수급상으로 올리는 거고 단순 테마로 좀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백판지 관련 유통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테마 관련돼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종목들이 자꾸 더 가니까 네.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테마성이다. 그래서 약간 좀 대표주 성격을 갖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풍제지처럼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좀 나와요. 근데 신풍제지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는 이 종목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될지 다른 포장 제지들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좋게 보시는지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뭐 골판지 부족 현상 당분간 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더 높고 2.5단계가 됐다는 건 당분 연말까지는 거의 네. 뭐 사실은 우선 뭐 3주는 딱 확정되어 있잖아요. 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골판지 관련된 대형 포장이나 뭐 태림 포장 이런 회사들은 계속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시다면 더
더 들고 가셔야 되겠죠. 그 백판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아라는 종목을 오히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실적을 이제는 조금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이제 이게 결국에는 다 같이 우고 가다가 나중에 이거 아니네 그러고 빠질 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 좀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당분간 이 재지 관련된 테마주들은 뭐 여전히 상승 여력은 조금은 남아있지 않겠나 싶고 매수보다는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제는 언제든지 매도를 좀 고려해야 될 때다. 예. 이제 정말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짜배기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신풍재즈의 경우는 저희가 뭐 매수 의견 안 드리게 했고요. 다른 골판지 업체로는 대형 포장, 테린 포장 갖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1시 30분 상황 알아봤고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